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은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새로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토이치니포는 최근 일면 톱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첫 해의 한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통일일보는 이번 일면톱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좌익 세력의 악랄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상화에 노력한 점은 평가하고 싶다고 일정 부분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과 이재명 주변을 복제가고 있는 각종 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일일보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이 일면톱 기사의 메인 제목도 부정선거 단죄는 언제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통일일보의 일면톱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국내 언론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그런 관점들, 또 그런 통찰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일일보 일면톱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단죄는 언제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해가 끝나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정권 타도를 노린 여러 세력의 악랄한 방해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상화에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싶다. 반역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부정을 방치해서는 법치 회복과 국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역 정권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이미 사법처리 포위망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고 최측근들이 체포, 기소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저지른 거대한 반역과 거악에는 손대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단죄의 대상이다. 특히 부정선거는 엄청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았다. 물론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의 누수로부터 무너진다. 하지만 윤석열에 투표한 국민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혁명을 원한다. 그러니까 통일일보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되고 기소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그 범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좌 반역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 파업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즉 화물연대의 파업은 파업 참여 인원이 줄었지만 석유화학과 철강은 적재 공간 부족으로 감산을 검토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8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업에 대해서도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국민과 시장이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를 넘은 것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보도 이후 여론조사에서 좀 더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45%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일보 기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는 젊은 노조원들이 주도해 극좌 민노총을 탈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하자 포스코 주가가 29.7% 올랐다. 종북 민노총은 국가 파괴 세력이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 국가 파괴 세력과의 싸움, 즉 내전은 정부는 물론 자유시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체제의 운명을 건 사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극좌 세력과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싸움, 이 싸움은 단순히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자유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좌우우파 진영 내에 여러 가지 시각이 아직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극좌 세력,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체제 세력과 싸움에 나선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해줘야 합니다. 명색이 우파 또는 보수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윤석열이 밉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적 극좌 세력과 싸우고 있는 그 싸움마저도 나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그런 싸움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제대로 된 자유우파나 보수우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체제의 문제에서는 자유우파, 보수우파 성향 국민이라면 보다 분명하게 정부를 밀어줄 부분은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종북 주사파 좌익 세력들과 벌이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극좌 반역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혁명적 조치가 아니라 형사사건화와 재판을 통한 단죄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민주헌법에 도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한 반역, 여적, 이적죄는 정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범죄나 부패범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 때문에 반역과 그 악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작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 기소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평가할 부분이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평양의 스파이라는 말까지 나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은폐로 3일 구속됐다. 해양경찰청에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즉 MIMS 첩보와 국정원 첩보 중에서 월북 상황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문재인은 서훈을 비호하면서 자신의 관여를 인정했다. 문재인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은 출국 금지가 됐다. 국정원을 반역기관으로 만든 박지원이 구속될 차례다. 이재명은 탈출구가 없다. 당내에서 사임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탄 상황이 아니다. 당의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하면서 당이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역 세력과 조직폭력이 주도하는 정당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을 만들어낸 양대 축은 그동안 몇 번이나 지적한 대로 내란을 획책한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주사파와 이들이 장악한 민노총이다. 그리고 주로 호남폭력배들이 중심이 된 조직폭력이다. 대기업을 탈취한 이 조직폭력배들은 사업을 확대해 평양 측과 연결됐다. 평양과의 연결은 이해찬이 중심이 된 김대중 노무현의 잔당들이다. 평양 측이 이들에게 사업 권리권을 주는 것은 대남 공작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지금 이런 부분의 내용들 같은 것, 이런 분석들은 사실 국내 제도권 언론에서는 정면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실제로 그렇게 이런 정도의 전공법으로 지적한 보도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의 논설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1 한국대사관 정보공사 정무 2공사 출신인 홍영 논설주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재작년 4월에 총선과 관련해 2일 열린 부산 4구 갑 재검표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원고는 김척수 후보에서 엄청난 거짓 투표지가 나왔다. 2년 전에 끝나야 하는 재검표다. 당시 투표하면은 봉인 도장을 10개씩 찍었는데 재검표 상자에는 봉인이 30개 이상 찍혀 있었다. 투표함이 통째로 바뀐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부정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마약 단속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공권력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면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일일보 토익전입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4.15 총선에서는 심각한 부정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4.15 총선의 선거관리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해온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통일일보 토익전입보는 일본의 구글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야후 저편에 기사가 올라가면서 한국과 한반도를 일본에서 관찰하는 일본인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제3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주류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만 통일일보가 이 문제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본에서 한국의 4.15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범죄단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11월 30일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구형했지만 마찬가지로 50억 원씩 받은 박영수와 권순일은 단죄되지 않았다. 권순일은 대법관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권순일은 바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현직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어갑니다.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전 법무장관 조국에 대해 검찰은 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에게 부여한 참정권을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이장우 시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선언했고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상식이 회복될 조짐이다. 이렇게 통일일보 토익전입보 일면 톱 기사는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마지막에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대로 당정회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수준으로 바뀌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돼서 곧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일보의 이번 일면 톱 기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마 몇 곳에서 보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